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니클로 창업자가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 작심 발언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휴면에 빠져 있었다.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인 중 한 명인 야나이 회장이 이런 말을 하자 일본인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에서는 금리를 100배나 인상하는 은행이 나오는가 하면 비자금 스캔들이 일본 정치권을 강타해 기시다 총리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회장은 작심한 듯 일본 정부를 향해 이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일본과 동등한 직위로 일하는 이들은 두세 배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몽유병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대대적으로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 야나이 회장은 제조업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집착, 기업에 길든 노동자, 세수보다 많은 부채로 구성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실 야나이 회장이 지적한 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4,930억 달러의 세입을 예상했음에도 2023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8,5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발행된 국가부채는 2,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공공부채는 이미 GDP의 2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명목임금은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명목임금은 145% 증가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야나이 회장의 직설 발언에 놀란 것은 최근 일본 내부에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 일본 증시가 3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3위 경제국이라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하필 이럴 때 나온 야나이 회장의 발언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경제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결국 일본은행이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들은 벌써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 3대 메가뱅크 가운데 한 곳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10년 만기 예금 금리를 100배 올린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일본의 10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일률적으로 0.002%였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UFJ 은행이 금리를 100배로 올리자 예금을 빼앗길까 두려운 다른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너도나도 동참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12년 만에 금리를 100배 인상했다는 게 0.002%에서 0.2%로 올린 것이니 그동안 얼마나 초저금리 상태로 살아왔는가를 말해줍니다.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이벤트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피벗, 즉 방향 전환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피벗도 그에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최근 엔화 가치가 30%나 급락한 일본은 통화와 외환 정책에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급격한 엔저를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할 수도 있지만 경제 회복세가 미미한 데다 막대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도 보유한 달러만 소진할 뿐 환율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 가치 추락에 속도를 늦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처럼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9%로 세계 최대 수준인 일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금리 인상은 곧 악몽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정부가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급등하는 것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은 2025년 기준 3조 7천억엔 약 35조 원 증가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2%포인트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은 7조 5천억엔이나 더 증가합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미칠 악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한사코, 엔저를 포기한 게 아니며 출구 전략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미디어들까지도 출구 전략이란 용어를 못 쓰고 대신 금융완화 수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을 출구 전략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순채권국인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 해외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면 자칫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가 8월 기준 1조 2천억 달러로 전월보다 345억 달러 감소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만일 일본이 달러 실탄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미 국채를 팔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엔화를 빌려 미국 등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을 꺼보려고 24년 만에 시장 개입도 해봤지만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구두 개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상 엔화 약세는 일본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관광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글로벌 수요 부진, 일본 관광의 큰 손인 중국의 여행 제한 등으로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가계 생활비 부담 가중 등 눈앞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표는 떨어지게 되고 선거에서 질 게 뻔합니다. 이래서 자민당은 쉽사리 금리 인상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와중에 자민당에서 거대한 스캔들마저 터져 안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기시다 총리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가에 비자금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의 비서 등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곳은 아베파였습니다. 아베파는 소속 의원들에게 매년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열면서 입장권격인 파티권을 장당 약 18만 원에 50장씩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그 초과 수익을 아베파나 의원실 장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서 파벌 측 지시로 초과 수익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성된 비자금만 5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부 아베파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은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파도 2018에서 2022년 소속 의원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수입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 수천만 엔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파벌인 니카이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1억엔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불법 비자금 의혹에 휘말린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의 강요 4명을 비아베파로 교체했습니다. 차관급인 부대신과 정무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명이 아베파를 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이끄는 기시다파 소속 의원들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매달 지지율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내년 3월까지 지지율이 계속 저조할 경우 기시다 오롯이, 즉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 정치권의 비자금 스캔들은 사실 터질 게 터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이 위기 회피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정부와 기업이 개혁을 지연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금리가 존재하는 세계로의 회귀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금리 폭등을 우려하면서 출구 전략이라 말도 못하고 계속 폭탄을 다음 정권에게 넘기면서 엔저의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병의 근본 원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